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 지시에 대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이대로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 취임 이후 4번에 걸친 물갈이 인사로 친정권 검사들이 주요 수사 라인과 지휘부에 포진한 현재 검찰 내부 상황에서 윤 총장 지시가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파견 규모와 대상을 놓고 두 사람 간에 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 측에서 라임 사건으로 소명을 요청해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자산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전 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와 청정 스테이션이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20년 인간공학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대한인간공학회는 최고상인 그랑프리에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를, 최고 혁신상의 청정 스테이션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그랑프리로 선정된 그랑데 AI는 인공지능 기반의 세탁기와 건조기로 두 기기가 서로 소통하며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움직이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정유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삼성가전을 통해 가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림산업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가 2020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크로는 이번 수상으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중 최초로 IF 디자인 어워드 2020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 등을 포함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는 국내 최초로 국제 무대에서 연달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접하는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5일까지 소방서 19곳에서 감사의 간식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충주 소방서를 시작으로 4주간 일선 소방서에 간식 차량을 배치해 소방관들에게 간식을 제공합니다. 소방관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뉴욕 핫도그와 닭강정, 음료로 소방서별로 110인분 모두 2,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클라우드 운영 전문기업 베스핀글로벌과 함께 AI 기반 클라우드 이상 비용 탐지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상 비용 탐지 솔루션은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량과 비용을 분석해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T는 오는 11월 AI 기반의 청구 비용 오류 감지 솔루션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솔루션은 월별 청구서의 변동 내역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클라우드 사업자로부터 오과금 청구 비용에 대한 환급 처리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차벽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경찰 차벽을 둘러싼 위헌 여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을 앞두고도 서울 도심 집회에 경찰 차벽을 설치하면서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예방이 중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8.15 광복절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당시 보좌관과 나눴던 메시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대정부 질의 영상을 재생한 뒤 보좌관과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6월 14일, 21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추 장관은 제 카카오톡에 이런 문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메시지에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며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전화번호가 지원장교나 대위였겠지 님을 붙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